이 선거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선거 기간 내내 익산 대전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한 세 가지로 좀 줄여서 좀 압축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익산에 시급한 것이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통합할 건지 그거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정말 최종호가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는지, 최종호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갑갑하기도 하고 또 확인이 안 되고, 또 이제 또 상대 후보의 또 여러 가지 활약상이라든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지지율도 이제 막 정체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 왔습니다만은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제 손 잡아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최종호가 그래도 제일 낫지. 최종호가 가장 진정성 있게 익산을 발전시켜 줄 거야. 열심히 해봐. 이런 시민의 말씀이 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또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시민들 또 더 만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익산 대전환 세 가지는 정말 대전환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산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 부분 고쳐서는 되지 않고 이게 산업과 도시와 우리 시민의 삶 모든 것들이 또 교통과 도시가 하나로 엮어져서 패키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젊은 청년들이 떠날 것이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청년이 없는 익산은 이제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전통 산업도 제조 산업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 주력 산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그걸 기여해서 익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면 안 된다고 볼 때 이제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대전환, 전통 산업과 미래 첨단 산업의 조화를 이룬 대전환 이런 걸 통해서 익산에 일자리가 넘치고 또 익산에 가면 자리가 있고 청년이 돌아오고 그런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도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대학로도 죽어 있고 지금 우리 바로 역전 앞도 죽어 있고 이게 왜 이럴까? 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익산에 결코 발전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도시를 다시 바꿔야 된다. 이제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멋진 건물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이라든가 청년의 창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시 바뀌어야 된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차관답게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만들고 도시 재생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통 인프라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이 바뀌면 도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새만금 구조 좀 부르짖지 않습니까? 공항이 오고 항만이 오고 그게 익산으로 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철도 인입선이 되면 철도로도 이제 연결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의 기회를 살리려면 이제 빠르고 편하게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통과 인프라를 포함해서 우리 도시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영토도 또 넓혀가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도시의 대전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시민의 삶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첫째, 둘째가 이제 우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국가 예산도 가져오고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활기차게 익산을 찾아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반면에 우리 시민의 삶을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삶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복지 측면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이부터 제대로 커야 그게 청년이 또 돼서 여기서 직업도 갖고 또 훌륭한 인재로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막 정말 가려운 것,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시장은 저희가 늘 얘기했어요. 내 시장이 아니고 남의 도시의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 돈에 물꼬를 터주고 용로를 확장해주고 내 집 앞에 쓰레기도 쳐주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가장 시급한 건 이제 일자리고요. 일자리를 만들고 아니면 이제 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2혁신도시를 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두 후보가 모두 유력한 두 후보께서 제2혁신도시 유치를 익산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원택 도지사 후보가 되셨고 농협 중앙회도 이쪽으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전자랜드 사업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될 때 익산에 일자리가 생기고 도시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기찬 익산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와 아울러서 시민의 삶을 하나하나 정말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 제가 뭐 효자손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다만 효자손이 막 자기 손이 안 닿는데 긁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되고 통합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의 시선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음가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누굴 도왔지 막 이렇게 보는 시선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나쁜 거다 해가지고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이제 친척이 되거나 옆 동네에 살았거나 학연이 되거나 하면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보를. 그래서 그런 선거 과정은 이제 선거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 우리 27만 시민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우리 정말 제가 모셔야 될 시민 한 분 한 분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 자세부터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어떤 후보가 제기를 했든 익산 발전에 필요하고 익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보탬이 되는 거라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람도 같이 다 이제 등용하고 중요한 직책을 또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자리건 그런 기본 자세에서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고 소통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더탐뉴스 정명국 기자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당선인을 향한 수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기에 감회가 남은 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께서는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이 달라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당선인께서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시는 핵심 사업 한 가지와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교통 인프라 SOC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익산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익산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역의 복합환센터 또 메가 광역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은 먼저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또 익산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익산역의 복합환센터라든가 메가 광역 허브로 만드는데 수도권과 같은 그런 이제 유통시설, 대규모 백화점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규모와 그런 역할을 기능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을 우리 전주와 새만금과 군산과 우리 충청도 세종과 제대로 연결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이 도시를 바꾼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빠르고 편하게 오게 해서 익산에 기업이 몰려오고 사람이 몰려오고 물류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우리 구도심 실제된 역전압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공 모델을 통해서 이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뭐 하나만 되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것도 동시에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4년 동안에 막 번듯한 익산역, 멋진 익산역이 될 것이냐 이건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정 있고 뭐 우리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고 또 우리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4년 안에는 이 건물이 번듯하게 완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게 비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있게 그런 확실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또 속도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빨리 더 국가에서도 많이 해서 속도를 높여서 4년 내에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문제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냥 불도저로 밀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과 또 국토교통을 갖고 있는 혁신지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 계획 기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살고 또 여기에 우리 비즈니스하는 또그 가게도 있고 사업을 하신 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걸 다시 살릴 것이냐는 제가 대학로는 또 대학로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또 다른 지역별로 별도 뭐 TF팀 하나 만들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만드는 이런 멋진 우리 중앙동 이걸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뭐 시에서 먼저 제기해서 막 그대로 간다고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또 시의 강력한 추진력과 지원이 같이 마주쳐야 만나야 그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네. 정원율 시장님의 이제 3선을 이어서 우리 최종호 선생님이 맡게 되는데 정원율 시장에 뭐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잘된 점들을 좀 꼽을 수 있으면 꼽아주시고 그 중에서 개선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정원율 시장이 쭉 3선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있고자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한번 꼽아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히 인수위 활동은 다음 주부터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 관계는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조 시장님 10년 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어느 자리든 그 자리에 맡겨지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개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던 힘도 생겨나고 이제 그렇게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열심히 해왔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한 부분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어양 로컬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방송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코스트코도 정말 위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익산의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 유치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아쉽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만드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우리 익산의 시민의 삶에
불편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설사 이게 해결이 법적으로든 뭐든 불가능해서 안 되는 그런 문제라도 최종욱 시장이 열심히 해보려고는 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내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정 시장이 잘한 부분들 또 현재까지 잘 만들어 왔던 부분들은 이걸 막 하루아침에 깨부수거나 부정하거나 되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장이 됐건 열심히 해온 그 토대 위에서 개선할 걸 확실히 개선하고 현파할 걸 현파해야 되지만 여기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점프를 하고 단계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열심히 해오신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저 최정으로서는 공무원들의 또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토대 위에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혁신할 건 혁신하면서 또 여기 토대를 딛고 일어설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시장이 잘해온 부분은 그걸 토대로 더 빛나게 하고 그 토대로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인수위 문제는 이제 인수위가 거의 뭐 저 한 10여 년 동안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시장도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했는데 보궐선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 또 국이 이제 정부를 시정을 맡게 됐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좋은 전문가 분들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들은 여러 가지 신원조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목표는 뭐 다음 월요일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만, 근데 시간이 뭐 불과 한 3주 정도밖에 없다고 운용 시간이 7월 2일 취임 전까지. 그래서 좀 빨리 가급적 일정을 하고 시작을 출발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부족한 점, 그다음에 불편한 점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어떤 점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면 한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현 시장님, 네. 정 시장님도 제일 불편해하는 게 아파트 문제가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우리 정 시장님이 쭉 주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공원 특례 사업이랑을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또 직접 이제 이사를 가고 또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당사자 분들한테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토론회 때도 이게 주택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앙정부도 역시 민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과 아울러서 공급 대책이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것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국토부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고, 전북개발공단 사장을 하면서 직접 글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 주기를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파트가 한번 하면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공급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확히 계산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과잉 공급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께 공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부대담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당선인께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것이 공무원들의 인사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인사가 우리 앞으로 그 펼쳐질 4년 동안의 중요한 핵심으로 저는 보는데 인재 정책에 대해서 보관을 갖고 계시고 어떤 뭐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최고의 초미 관심사고 왜냐면 아무리 이 시장님이 잘한다고 해도 적재적주에 그 무능한 사람들이 부재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인사가 아주 제일 지금 앞으로 우리 그 출장님의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이렇게 인사 정책에 대해서 혹시 그 보관이나 뭐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이게 좀 맛보기라도 좀 공무원들이 제일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뭐 만세라고 얘기하시는데 특히 이제 새로 취임하는 시장이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할지 잘 보고 계시잖아요. 주목하고 계신데 인사의 그 원칙은 명확합니다.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철학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백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걸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인사 이 문제는 어떤 원칙으로 할 거냐 그걸 확실하게 정하고 그걸 제대로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뭐 물론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보고를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실게 정말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사부터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바꾸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도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런 많은 저한테 고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시스템부터 한번 짚어보고 개선해서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그걸 또 통해서 그런 성과를 통해서 승진도 하고 원하는 자리도 가고 있고 또 어려운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예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뭐 그 정말 큰 일을 잘했다 그러면 뭐 발탁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나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은 확고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세평도 좀 듣고 또 언론인 여러분의 또 좋은 말씀 주시면 잘 반영해서 그렇게 인사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 과정 중에 생긴 뭐 갈등이나 분열된 거를 취임 첫날부터 좀 그저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어떤 방안이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통합형 정책, 또 통합형 인사, 또 통합형 그런 제도 이런 걸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을 대하는 저희 태도부터 다시 가다듬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제가 모시는 상사다, 모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진영을 떠나서 어느 후보를 도왔던 이런 건 다 잊어먹겠습니다. 그거부터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우리 익산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한테나.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느 후보가 또 어느 분이 제안했던 그 정책을 다 인수위 과정에서 또 인수위가 다 담지 시간이 없어 못하려면 우리 또 직접 취임 후에 그런 걸 통해서 통합형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뉴스팀 조정입니다. 지금 혹시 차량 지원이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혹시 그 인수위 활동을 위해서 지금 지원 파견 요청을 이미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다른 건데 그 인사권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는 있지만 10년 만에 그 자칫 지금 정원을 시장이 퇴임하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나갈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고 그냥 7월에 우리 당선인님께서 할 수도 있는데 자칫 그 만약 행사하고 나가버리면 그 10년 만에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행사된 인사에 따라 이 우리 당선인이 조직을 운영하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 시장한테 인사권을 행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저한테 이끌어 갈 거니까 명확히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 있으신지 좀 그거 되게 궁금합니다. 예. 그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저 당선증을 받아야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차량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당선증을 받지 못해서 그 후보 때 하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수위 지원 관련도 이제 제가 뭐 이제 당선인 신분이니까 저 시청하고 좀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디에 어떻게 할지 뭐 기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인수위 관련해서는 아마 인수위원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관련해서 이제 협의가 이제 시작했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 시장님께서 뭐 인사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뭐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렇고요. 사실 이제 뭐 시장 우리 정원율 시장이 6월 말까지 임기니까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최종호가 이제 시장이 돼서 할 건데 이제 뭐 현 시장님으로서 또 선배 시장님으로서 후배 시장한테 그 멋진 그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위 활동 관련해가지고 활동이 끝날 때쯤에 인수위원들이 그 조직 개편 필요성 등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당연히 그 인사권 문제는 좀 우리 당선자께서 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따라서 아까 차량 지원은 아까처럼 가능은 한데 그렇다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보니까 홍보과 직원이 와서 우리 당선인이 뭐 사진 촬영까지 서포트하는 건데 차량 지원과 홍보과 팀이 와서 촬영하는 게 다른 건가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그 인수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선증을 아직 안 받았으면 홍보팀에서 사진도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지금 저 홍보팀에서 저 사진 지원하는 걸 처음 들었고요. 근데 아마 그 이렇게 당선인 신분을 왔으니까 홍보팀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네.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사진 찍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사진 지원은 저 우리 누구 있죠? 사진 지원은 제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이게 규정도 지켜야 되고 사진은 뭐 우리 수행하는 친구가 늘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걸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홍보과장입니다. 아, 네네. 사진 지원 관련해서는 혹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장께서 4년간 지금 시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지원하고 오늘 사진을 저희들이 찍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선인 신분에서. 조례로 앞으로 관여를 하시잖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르다고 하는데 당선인분의 이제 아마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당선인 신분이니까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게 시청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최종욱 개인의 기록이나 또 개인을 위해서 찍는다기보다는 익산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찍는다고 볼 때 이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막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시의 역사를 다 여기 계신 분도 익산시의 역사를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늘 한 줄 한 줄 써주시는 이제 우리 정론 친구들의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자체도 기록으로 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데일리 김광용 기자인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원택 후보를 또 지지하는 해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원택 전북도 당선인과 익산 현안 국가로 예산하고 대한 프로젝트는 큰 그림, 탑세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보관이 있어서 지지를 하신 것처럼 그냥 보여져서. 기자회견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거 과정에서 네, 선거 과정에서 이원택 후보를 지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원택 전북도 당선인과 함께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뭐 보관들을 갖다 좀 약간 뭐 맛보기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예. 이원택 도지사를 제가 뭐 열심히 응원한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이고 저도 민주당이고 또 그래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뭐 국가 예산이고 익산 발전을 위한 정책이고 그래서 원팀으로 톱니바퀴 같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또 우리 한병도 우리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원내대표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익산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게 제가 택할 방향이냐고 할 때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원택 도지사께서 아까도 말씀 익산에 와서 유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막 이원택 도지사 후보께서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익산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 공약들이 익산 발전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전주 가서도 했고 익산에서 했는데 익산에 그 현수막도 걸려있고 제2혁신도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자랜드에서 농협중앙회 제2혁신도시 반드시 익산으로 가져오겠다고 분명히 막 쉬운 목소리로 막 열변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제2혁신도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새만금과 익산을 빠르게 연결해서 새만금 구조 투자가 결코 새만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 주변 시군과 같이 공유하고 경제적인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시너지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광주와 전북이 하나로 이제 메가 광역 허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행정적 통합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 통합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삼특의 하나잖아요. 제주, 전라, 강원. 근데 전라북도 내에서 모든 막 수출입 이런 거 필요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와 광주와 저쪽 남해안 이쪽에 호남 그쪽과 연결이 될 때 이쪽에 익산에 오는 건 과연 뭘까요? 막 물류도 오고 사람도 오고 경제적인 이익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야 이쪽에 먹고 살 여지가 더 많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인프라로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뭐 빨대 효과의 우려도 있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토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를 전주에서 전북대에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농기의 분야도 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스마트 물류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광대 의료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지컬 AI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저 식당에서 이제 뭐 음식을 날라주듯이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피지컬 AI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단계마다 완전히 사람이 없는 다크 팩토리 뭐 정말 24시간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그 단계가 이제 무수한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단계 필요한 것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이원택 도지사 후보와 함께
피지컬 AI 분야, 제2혁신도시 분야, 그다음에 새만과 우리 익산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제주와 광주, 전남과 우리 전라북도를 그런 연결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 푸드테크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1단계가 있으면 2단계는 좀 식품 대기업을 좀 모셔와야 되고 이게 단순히 이제 제조만을 떠나서 이게 바이오라든가 농생명 분야에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으로 익산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기업, 막 중견기업 유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뭐 200조 피지컬 AI 그런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200조라는 게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고 뭐 그게 뭐 몇 년 내에 수년 내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만 하더라도 교육도시 익산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주문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해 있고 특히 이제 교육감과 관련해서 말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익산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교육과 연계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험, 교육 이런 거 누구는 또 펭귄 박물관도 만들자고 하는데 환경, 생태, 체험, 교육 이렇게 붙이면 또 교육청의 예산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먼저 사업 설계를 잘해야 국가 예산도 가져올 수 있고 교육청 예산도 가져올 수 있고 도 예산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 도지사 교육감 바짓가락에 붙잡고 또 우리가 그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 있는 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내년 예산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한병도 원내대표의 힘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료를 드려야 돼요. 이런 사업 해주세요라고. 정말 이제 기재부나 관계부처에서 수용할 만한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